자, 이어지는 순서는 잔매거진의 인기 코너 시간입니다. 자소서 클리닉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또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의 대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세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채용 공고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급박해질 텐데요. 전에는 제가 직무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기업의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또 1부에 이어서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클리닉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랜드 그룹에 관한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랜드 그룹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네. 어제 스타트를 가장 첫 번째로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 중에서 이랜드에 대한 관심이 요즘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나름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네. 취준생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모집 요강부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직무에서 모집하고 있나요? 일단 뭐 그룹 본부에서 그 네. 전략기획 포지션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그 이랜드 그룹 내에 있는 다양한 업에 있는 계열사들을 좀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랜드 월드라고 해서 사실 이랜드 월드는 이제 패션 쪽입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 매니저, 그다음에 상품 기획,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 같은 소싱 MD들, 바잉 MD들을 채용하는 포지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랜드 리테일 쪽은 이제 유통이고요. 이쪽에서 패션 플로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플로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NC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등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매니저라고 해서 그 마트에서 또 하는 영업 관리 하는 직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랜드 파크라고 해서 애슐리 등 다양한 그 외식 분야에서 그 다양한 브랜드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랜드 건설에서 드디어 이제 건축 시공 포지션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랜드 건설에서 거의 채용이 없었는데 이랜드 건설이 그동안 많은 이랜드 자체의 어떤 외식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패션 이런 매장들을 외주를 줘서 건설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랜드 건설 분야가 좀 많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건축 시공 인력들부터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그 이랜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이랜드 시스템즈에서 정보 전략 포지션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무는 어떤 직무일까요? 아무래도 이랜드 하면 많이 알려진 게 네. 옷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 외식하고 예. 패션 그다음에 유통업이죠. 예, 요거 때문에 그쪽의 포지션들이 많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참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랜드 그룹.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떤 계열사와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중에서 이랜드 리테일의 패션 플로어 매니저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많은 계열사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직무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패션 플로어 매니저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자소서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항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항목이 그 자소서 같은 경우가 참 이랜드는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네. 9개 항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이 9개 항목이 그 처음에는 짤막하게 가다가 네. 뒤에는 조금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삶의 통해 이루고 싶은 인생의 비전, 목표 3가지 우선순위를 적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구별의 능력이나 기질 이런 강점을 묻는 거, 그리고 영향을 끼친 사건 3가지, 그리고 성취한것 중 자랑할 만한 거,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와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리고 직장 생활의 의미를 써라.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써라. 그리고 자기소개를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달라라고 네. 이렇게 9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직무라도 이랜드 계열사가 다 공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앞서 뭐 그 정해진 이런 직무가 있지만은 이런 하는 방법은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른 직무더라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 이제 9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골라서 항목별로 왜 합격을 했는지 합격한 자소서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소서 항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비전 또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해라라는 네. 부분입니다. 합격 선배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정직하게라는 이런 가치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제시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어 사회 보탬이 된다라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참 이 부분에서 잘 보여줬던 부분이 이랜드의 경영 이념이 나눔, 바름, 자람, 성기입니다. 또 참 다른 기업보다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패기 이런 거보다는 약간 봉사적인 부분도 보이고 그러네요.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친구 역시 이런 정직하게라는 바른 모습. 그리고 그 사회 보탬이 된다는 그런 나눔이라는 이런 정신을 또 보여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이 이제 이런 업계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부분이 보여지면서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랜드 그룹만의 어떤 경영 이념이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해도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예. 되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당연히 기독교임을 강조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거 갖춘 게 없이 저는 기독교이니까 이랜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헤드헌팅을 하면서 사실 이랜드가 저희 그 CDC의 주 고객사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쪽에 대표이사부터 임원 그리고 뭐 다양한 직군들의 간부들까지도 많이 채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실제로 기독교 생활이 업무 생활 속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그 교리 중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내가 앞으로 직장과 내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현해가면서 회사와 내가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곁들여서 강조하는 건 괜찮다, 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합격 자소서 항목 살펴볼게요. 남들과 다른 능력이나 기질을 서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합격을 했나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기의 이런 강점을 핵심 있게 통찰력, 협상력, 성실함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딱 눈에 가독성이 보여집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는 부분도 자신이 이런 유통이나 패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제 자신의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고요. 네. 두 번째는 협상력.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브랜드 행사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로어 매니저로서의 필요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준 점이 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참 이 성실함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왜 성실함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잘 보여줬어요. 그 자기가 이제 꾸준히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세 그런 부분이 자기의 체력적으로나 이런 꾸준한 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함을 갖추게 되었다. 자기만 이런 세 가지 포인트의 강점이 잘 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짧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전달한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패션 플로어 매니저가 갖춰야 될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앞서 저 박서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게 거의 교과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 외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본인의 사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패션 플로어 매니저는 그 패션관의 영업 관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관리라는 건 결국엔 첫 번째 매출 관리입니다. 그 두 번째가 매장 관리이기 때문에 매출 관리에서 필요한 게 바로 숫자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달성의식 이런 거를 본인의 경험에서 좀 찾아갖고 어필한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장 관리다 보니까 그 어떤 통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빠른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장에 있다 보면은 매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진짜 별의별 사건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춰갖고 선보고 후조치가 아니라 먼저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 MOT 접점상에서 있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에 관련돼 갖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고 그다음에 진상 고객들을 대할 때도 항상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잘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룰과 프로세스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어떤 영업 관리 담당자나 실제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객에게 너무 수그러들 필요도 없고요. 회사에서 정해진 고객 대응 그 매뉴얼 따라서 룰과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다양한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또 쉽지 않은 직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요, 직장 생활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좀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의미가 이게 참 묻는 질문 의도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네. 포괄적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미가 뭐냐 너한테는 그래서 이런 묻는 질문이 이 친구는 답을 했을 때 꿈의 열정을 쏟을 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포괄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뒤에 부분을 보면은 참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 경험에서의 확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떻게 자기가 뭐 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런 패션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기가 어떻게 꿈을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장에 대한 포부를 확실하게 보여준 점이 참 잘 쓴 자소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류정수 대표님은 직장 생활의 의미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일단 그 동일한 목표를 지닌 예. 공동체들의 제2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취감을,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거기서 성취감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직이고 단체고 그런 가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박소연 대표님께서 이랜드 그룹에 이제 지원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기독교인 친구들은 환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환영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한 계열사별로 그런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류정수 대표님도 한마디 더 해주실까요? 네, 그 이제 본격 취업 시즌이 됐고요. 예.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이 방송에서도 보시지만 저희가 대면하고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무료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3월 16일 날 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강남의 인근에서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방송에서 못다한 말들을 네. 그날 좀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늘 나오고 있는 저희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에는요, 패션 플로어 매니저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클리닉 한번 살펴봤고요. 자소서 클리닉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작성을 하시고 신청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